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주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박미희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만나봅니다. 5라운드 빅매치가 성사됐죠. 승점 석점 차 1위 현대건설과 2위 흥국생명이 만났습니다. 오늘의 결과로 현대건설이 더 달아났을지 아니면 흥국생명이 승점 차를 지원했을지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다시 만들어갑니다. 중앙에서 콕 찍어 눌렀습니다. 자, 이런 공격 패턴만 보더라도 컬러가 너무나도 달라요. 맞습니다. 현대건설은 주로 이제 가운데서 득점이 나는 반면에 네, 세트 성공 26,000개를 방금 전에 달성했습니다. 현대건설. 서브도 양효진. 자, 불러들였습니다. 호흡 맞지 않았고 현대건설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왼쪽 멀리. 김미연의 2단 짧게 넘겼습니다. 비석공 다시 넘깁니다. 연결이 없어요. 강타가 없습니다. 푸시로 뒤쪽 수비 2대1 배각선 터치아웃 빠지게 됐습니다. 김다인 오른쪽으로 달렸고요. 좋은 수비 그리고 김미연 바닥에 먼저 닿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지금 침착하게 볼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네, 지금도 김미연 선수 완전한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안 몰려서 닿았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격. 방향은 왼쪽으로 김미연 직선. 많이 비어 있었죠. 공격 성공률 42%. 낮고 빠르게. 오른쪽 앵글샷 나갔습니다. 공격 범실. 현대건설 팀에서 이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결과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소문난 잔치 가장 중요한 1세트를 끌어올리는 수비. 스파이크!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2세트 스코어 24대22. 우회전 오른쪽으로 겨냥했고요. 몸으로 버티면서 올라갔어요. 황현조 블로킹 바운드. 공중에서 수비 동작 이것까지 커버합니다. 황현조. 자, 네트 근처요. 밀어넣기! 터치아웃입니다. 양효진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서브는 길게 이원정 어디로 오른쪽 코너로 반대각 떨어집니다. 셋업 왼쪽 준비되죠? 사이드라인. 황현주의 하이볼 선택합니다. 김연경 준비됐어요. 양효진 동호가 타점입니다. 25대25 듀스. 이게 현대건설의 다른 선수들도 확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서브였고요. 김연경 김스커브 위치로 보냅니다. 다시 세포인트. 이제는 에이스한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건설에서 가장 중책을 맡은 선수가 정지훈 선수나 손현주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겠죠. 자,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몸 날리는 수비. 김연경 준비됐어요. 다시 3단. 선택의 순간 이원정 중앙으로 밀어드립니다. 2세트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지금 김연경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 좀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수비하는 과정에 김연경 선수가 넘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수비를 하고 착지를 하면서 꺾인 것 같아요. 네. 자, 양 팀의 2세트 경기가 일단 마무리됐고요. 48%의 공격 성공률. 다시 보헤링 쪽으로. 길게 푸시 역동작에 걸려듭니다.
이번 세트 새롭게 출장하고 있는 이영주 선수가 푸시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옐레나 선수가 넣었던 거랑 동일한 건데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이런 콤비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3대 7. 다시 고예림. 연타 중앙점. 수비로 버티는 고예림. 자, 한 손으로 건져 올렸어요. 이나인의 선택은 고예림 선수입니다. 김연경 탑스핀. 막힙니다. 블로킹. 14대 7. 19대 19점 차. 세터 뒤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터니어 선수는 이럴 수 있잖아요. 리시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난 연타 직선 오른쪽 백어택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대0. 오늘 한국생명이 1위 팀 현대건설을 꺾으면서 선두 경쟁에 불을 지핍니다. 이현주 선수가 한 2세트 한 중반 정도부터 손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힘들다 그러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좀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오늘 경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도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지 손을 많이 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잘 이겨내서 앞으로 이제 경기할 때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순간에 선발로 이번에 나와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의지라든지 그런 태도가 너무 보기 좋은 것 같고 저희도 또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 꼭 열심히 잘해서 마무리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제 현대건설도 팀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외국인 선수도 들어왔고 어쨌든 뭐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너무 좋은 경기력, 뭐 황현주 언니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어떻게 팀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뭐 현대건설을 신경 쓰지 않고 저희 플레이를 좀 하면서 나머지 경기 좀 올라운드를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생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정말 오랜만에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둡니다. 김연경 선수와 옐레나 선수가 나란히 20득점 이상씩을 책임져줬죠. 이에 맞선 현대건설은 양효진 선수가 분전했지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1, 2위 간의 정면 승부였던 만큼 승점, 석점짜리 경기가 아니라 6점짜리의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생명이 완승을 거두면서 선두와의 승점차까지 지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김연경 선수가 또 어려운 상황에 공격에서도 잘 해결을 해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1, 2팀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그 관중들의 열기까지 더하면서 네. 오늘 경기하기에 딱 좋은 공기 안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니 뭐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뭐 한국생명은 엘레나 또 김연경 선수와 여자 배구 하면 보통 아기자기한 맛이라고 하는데 네. 파워풀한 공격이 무엇인지 42득점을 합작하면서 그대로 보여줬고요. 또 이원정 선수도 오늘 뭐 포지션이 김연경 선수와 엘레나 선수를 나눠 놓으면서 네. 이원정 선수가 어떤 테크니컬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정확히 연결하는 토스를 하면서 오히려 이원정 선수는 뭐 김연경 선수가 손이 떨렸다고 하는데 사실 편한 토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늘 뭐 이주아 선수나 김나희 선수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 기회가 올 때마다 정확히 언니들한테 연결을 하면서 그 정말 오랜만에 저도 뭐 시원한 공격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 중요한 그 3점 승점을 획득하면서 정말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원정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서면서 가장 확실한 공격, 강력한 공격을 주로 활용해 갔던 것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블로킹 능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아무래도 김다솔 선수보다는 높이에서 이원정 선수가 앞선다고 보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정지훈 선수와 맞서서 갔거든 포지션상. 네. 초반부터 뭐 정지훈 선수에게 전체적으로 서브 공략을 했고 또 서브 리시브가 정확했으면 어떤 세트 플레이가 됐을 텐데 서브 리시브가 흔들렸으면 큰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정지훈 선수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 2단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또 이원정 선수도 브로킹 타이밍을 잘 맞춰내면서
초반부터 좋은 브로킹을 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최다 4개의 브로킹 오늘 똑같은 4개의 브로킹을 했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상대는 양현지 선수나 김희정 선수나 중앙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브로킹 부분에서 앞서가면서 분위기를 끌고 가지 않았나 싶고 또 오늘 그 포지션상 말씀드렸듯이 김연기 선수, 엘레선 선수를 나눠놓으면서 네. 또 김미연 선수가 전위에 가며 어떻게라도 두 선수하고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상대의 견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또 8득점이지만 높은 성공률로 팀의 힘을 보탰습니다. 네, 오늘 곳곳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참 많았던 흥국생명이 3대0 승리까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더 달아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를 내주면서 마침내 또 승점이 같아지게 됐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한 가운데 그동안에도 사실 외국인 선수 없이도 경기를 잘 치러왔던 현대건설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어떤 부분이 아쉬웠을까요? 사실 현대건설이 오늘 1, 2세트에 괜찮았어요. 경기력도 괜찮고 역시 그러나 그동안에 너무 잘 버틴 선수들이 현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오늘 정지훈 선수가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큰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선수가 고이름 선수는 물론 디펜스에서 강점이 있지만 큰 공격에는 정지훈 선수 또 브로킹 부분에서도 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스타팅 멤버로 출전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는 정지훈 선수에게 놓일 수밖에 없는데 서브 리소스 고전했다고 봐도 되고요. 다만 양효진 선수가 오늘 사실 팀을 늘 그렇지만은 양효진 선수 혼자 14득점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정지훈 선수가 나중에 득점을 해서 10득점을 했지 나머지 선수는 40%가 넘는 선수가 없었고 30%에 가까운 그런 성공률이었어요. 그래서 양효진 선수 혼자 오늘도 좀 외로운 그 경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4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이 34%에 머물면서 아무래도 공격력에서 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몬타노 선수가 돌아왔으니까 어떤 형태로 바뀔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수 없이 참 잘 버텨왔던 현대건설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이제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 합류를 또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야스민 선수를 대체할 콜롬비아 국가대표 출신 이보네 몬타뇨 선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왔고요. 그렇습니다. 스웨덴을 거쳐서 스위스까지 리그를 경험한 선수인데 현재는 이렇게 해서 2부에서 뛰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나 이제 바로 이 선수인데 외국인 선수 교체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그 전에 이제 선발에서 완 선수들은 같이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한국 문화에 적응도 하고 또 동료 선수들과 어떤 호흡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전혀 없이 이제 실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구단에서나 선수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시즌 중이었으니까 몸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이제 선수들과의 호흡이잖아요. 근데 오늘 몬타뇨 선수가 경기를 보고 좀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상대는 쌍포가 있었고 또 수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했고요. 다음 경기부터는 아마 시간상 뛸 수는 있는데 연습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네네. 언제부터 출전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합류만 한 상태고요. 연습은 아직까지는 맞춰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손발을 맞춰서 어느 시점부터도 투입이 가능할지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진행한 몬타뇨 선수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세요. 현대건설 이번에 몬타뇨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V리그 팬들과 함께 인사하게 됐습니다. 짧게 인사 한마디 먼저 전해주시죠. My name is Yvonne Montaño. Senegal, I used to watch the games in YouTube, so now I know about how they play, how are they during the game sometimes. 좀 본인의 강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직접 이야기해 주시죠. My best thing now is spiking hard. I would like to spike every ball that the girls will give to me. 네, 또 이 한국 팬들은 몬타뇨라는 이름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인데요. 몬타뇨 선수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She played the national team with me. I know her because Senegal, she used to say to me, when I asked to her how can I do some things during the game or during the training, she used to say to me, you have to do this in this way.
and also I know her because she's a very good person. 네, 이렇게 이제 순위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현대건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건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전해주시고 I want to say thank you for coming to the gym every time for the games. 이번에 몬타뇨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몬타뇨 선수가 또 합류해서 현대건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를 통해서 또 선두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또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향후 또 여자부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 V 확인합니다.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입니다. 현대건설 양효진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재 순위입니다. 완승과 함께 승점 석점으로 선두와의 승점차를 지우는 2위 흥국생명입니다. 1, 2위 같은 승점 60점인데요. 다승에서 앞선 현대건설이 1위 자리를 지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입니다. 1위 대한항공과 7위 삼성화재가 맞대결을 갖습니다. 선두 대한항공은 2연패 중으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고요. 최하위 삼성화재는 2연승으로 이 상승세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오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환용의 서브. 자, 리시브 안 됐어요. 리시브 안 됐어요. 자, 한 선수 세터. 정석으로 갑니다. 정석의 득점 21대 21 동점. 자, 20점 이후에 동점을 만드는 인천 대한항공. 놓치지 않네요. 자, 정환용의 서브입니다. 짧은 서브. 김중으로 맞고 때리는데요. 살려냈어요. 1자 동기입니다. 자, 역전 기회입니다. 한 선수 세터는 누구한테? 갑니다. 임동혁으로 갑니다. 안쪽인가요? 범실인가요? 자, 임동혁 선수의 공격. 자, 포인트가 됐어요. 역전. 자,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김정으로 갑니다. 몸으로 막아냈어요. 다이빙 캐치 넘겼습니다. 자, 리베로가 맞고 누구한테? 다시 한번 김정은 막혔어요. 매달렸어요. 한 선수의 터이의 브로킹. 청금 같은 브로킹. 이야, 정원용의 몸스윙가 기가 막혔네요. 선수 직선축을 정확히 쥐고 있었습니다. 예. 자, 김종호 바닥 비어 이크와이르 반대 신장으로 갑니다. 자, 한 선수의 테이디고예요.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석으로 갑니다. 끝냅니다. 정석. 링컨이 빠졌습니다만 정석이 있습니다. 자, 임재영 서브 들어왔어요. 리시브 안 됐어요. 역전 기회입니다. 자, 한 선수 세터 임동혁을 요합니다. 역전. 앵글샷을 만들면서 역전 포인트를 만드는 임동혁 아포짓. 점수는 단 한 점 차. 최익재 1세트 이어서 2세트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리시브 들어놨어요. 들어놨어요. 아, 때릴 수 없어요. 자, 언더터스로 하고 낮아요. 낮아요. 이건 어택하고. 리바운드 좋았어요. 자, 우물쭈물이에요. 이크바이리. 자, 다시 한번 어택커버. 이번에는 김정우 다시 어택커버. 안 돼요. 우왕좌왕 삼성화재 결국에는 어택커버에서 끝이 납니다. 망연자실의 김상우 감독. 삼성화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수예요. 자, 리시브 됐어요. 한손 세터는 중앙 아웃합니다. 다시 아웃. 정환영을 이용하고 있는 한손 세터. 김종호가 받고 석공으로 갑니다. 다시 넘어왔어요. 자, 이용호 세터. 이번에는 이크바이로 갑니다. 밀어 때렸어요. 맞지 않았군요. 범실. 자, 2세트도 대롱조 보스가 결국에는 20점 이후에 스킬을 잡으면서 25대 22로 가져왔습니다. 심적인 부담은 커지거든요. 확 떨어지죠. 예, 정환의 서브로 들어왔는데 리시브 됐어요. 김종호로 갑니다. 버텨냈어요. 하지만 한치아웃. 김종호의 득점. 21대 20. 자, 리시브 됐어요. 김종호 갑니다. 이크바이리 이올킥 됐어요. 자, 띄워놓고 하지만 여기서 터치된 범실이네요. 대한항공이 범실을 합니다. 엄청난 범실이에요. 이 범실은 커요. 예. 계속 정석을 표적하고 있는 김종호의 서브 득점! 세트 포인트.
야, 결국에는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리시브 안 돼요. 끝내 쓰는 기회입니다. 이성욱이 받고 누구한테 갈까요? 석 걸어갑니다. 어깨 디그. 한 선수에서 자, 일단 바운드 시켜놨습니다. 자, 이성욱 이크바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자, 갑니다. 빼가 들어갑니다. 성공. 이야, 삼성화재 끝내 쓰는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렇지만 라인을 밟았어요. 이성욱 선수의 또 라인을 네. 밟았어요. 상대전에서 삼성화재는 지금 9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네트 밖으로 들어옵니다. 석공으로 합니다. 바운드 됐어요. 블록팔로우 이용호 세터 석공으로 반격. 6점 차로 벌립니다. 지금 4세트는 삼성화재 쪽입니다. 한손 세터의 서브 김종호가 받고 석공으로 갑니다. 마음껏 가운데를 유린하고 있는 이용호 세터. 김준우 선수가 11득점째. 자, 고정의 리시브 갑니다. 이크바이리로 갑니다. 정한영 혼자 막히는 역구종. 세트 포인트를 만드는 이크바이리. 리시브 짧았고요. 갑니다. 이크바이리 후위 공격. 마지막 포인트를 이크바이리가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는 5세트로 갑니다. 자, 리시브도 짧아요. 아하, 연결 안 좋아요. 바로 넘어왔어요. 자, 그리고 백어택을 합니다. 포인트를 만드는 대한항공 놓치지 않습니다. 한 점 차. 오늘 정한용의 서브 때 연습 득점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정한용이 범실을 하네요. 야, 이러면 삼성화재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인웅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오은열 리베로 갑니다. 정석으로 갑니다. 범실인가요?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 권대진 조심.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볼까요? 아하. 야,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예요. 네. 야, 중요할 때 범실이 만들어지면서 삼성화재 매치 포인트. 크로스오브. 자, 리시브 됐어요. 김정호 이크바이리로 합니다. 이크바이리 마지막 포인트를 만듭니다. 경기 끝. 삼성화재 7위팀이 1위팀 대농점 모습을 잡고 올 시즌 첫 3연승에 성공. 상대전 9연패 탈출합니다. 좀 연습을 하던 걸 이어나가려고 이기자 이런 마인드가 좀 컸던 것 같아가지고 3세트부터 좀 즐기면서 해보자 이렇게 바꿨는데 그렇게 바꾸니까 게임 내용도 그렇고 분위기도 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서 승리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남은 10경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꼭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풀세트 접전 끝에 대한항공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두는 삼성화재입니다. 이크바이리 선수가 34득점,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져줬고요. 19득점의 김정우 선수는 59%의 성공률을 자랑했고 김준호 선수의 활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정지석 선수와 함께 정한용 선수까지 힘을 냈지만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네요. 삼성화재가 3연승과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1, 2세트를 아쉽게 내줬던 삼성화재인데요. 뒷심을 보여주면서 마침내 승리까지 거뒀어요. 오늘 경기 이변이죠. 네. 이변이지만 또 우연은 아닙니다. 최근에 삼성화재가 경기를 봤을 때 경기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세트마다 거의 어떤 상대를 만나는 접전을 벌였고 최소 한 세트는 뺏어오는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호락호락하게 지진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0대2에서 3대2로 역전승까지 할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승리의 원동력은 확실히 이 원투퍼치 활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크바이리 선수가 34득점, 그리고 김정호 선수가 19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4호에서 아주 순도 높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1세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접전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이 20점 이후에 결정력에서 차이가 좀 났거든요. 네. 3세트부터는 이 두 선수가 이제 해결사로 나서주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크바이리 선수가 최근 연승을 거두는 동안 큰 기복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브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넣어주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김정호 선수까지 힘을 보태줬는데 김정호 선수가 오늘 공격도 좋았지만 리시브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비적으로도 기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세 번째 공격수 신장호 선수가 오늘 조금 주춤했는데 네. 그래도 이 두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준 덕분에 오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좌우쌍포의 힘을 내세워서 또 분위기를 마침내 가지고 오고 또 승리까지 거둘 수 있었던 삼성화재인데요. 여기에 또 가운데에서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또 이 선수의 활약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또 같이 경기를 보고 있는 정 기자에게도 신인왕 누구 뽑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준호 선수 정말 잘했죠. 네, 저도 그래서 이제 김준호 선수한테 투표를 할 것 같다. 물론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네네. 대합을 했는데요. 김준호 선수 오늘 뭐 상대 이 중앙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득점에 블로킹 3개, 굉장히 중앙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신인답지 않게 범실도 적고 공격 성공률도 높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아주 고른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호 세터가 중요한 순간마다 김준호 선수를 찾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믿고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신인 선수한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속공을 뿌리기가 쉽지 않은데 김준호 선수가 시즌 내내 이제 김홍식 잘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득점 순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높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밀리면은 굉장히 크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김준호 선수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특히 상대 김민재 선수와 약간 이 주고받는 속공을 주고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팀 승리에 기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께 더 새로운, 더 강력한 또 눈도장을 또 찍을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맞섰던 대한항공은 시즌 첫 3연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1, 2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또 연패 탈출의 희망을 또 높였었는데 다만 오늘 경기 또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긴 싸움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좀 한계가 드러났을까요? 오늘 일단 링컨 선수는 장염 증세 그리고 네. 곽승석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당했던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기가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1, 2세트는 굉장히 잘 끌어갔습니다. 네. 이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특히 이 정한용 선수가 이 곽승석 선수의 공백을 잘 채워줬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그 3세트 이후부터는 확실히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네. 이 정한용 선수가 18득점에 공격 성공률 58%, 또 리시브도 효율이 49%였습니다. 공세에 걸쳐서 사실 강석석 선수의 이 공백이 느껴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되게 잘 해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4, 5세트 가면서 범실이 좀 늘어나는 모습. 네. 아무래도 이제 풀타임을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임동혁 선수도 조금 장애 증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확실히 좀 어려워 보였고요. 좀 쉬운 범실, 그러니까 백어택 라인 침범하는 이런 범실도 나왔고 또 경기 중에 이제 교체되면 아파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결국에 링컨 선수가 이제 평소에 책임져줬던 20점, 30점 정도의 득점을 이제 임동혁 선수가 책임져주지 못한 게 오늘 가장 승리의 좀 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이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뭐 주전 선수들이 빠졌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흐름이 좋지 않다. 네. 현대캐피탈이 얼마나 이제 추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막판 선두 싸움이 좀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순항 중이던 대한항공이 또 3연패를 겪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뭐 아직은 승점 차에 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이 흥미진진한 순위 경쟁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과로 남자부 현재 순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최하위 삼성화재 3연승입니다. 승점 24점이고요. 3연패 선두 대한항공은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죠. 2위를 살짝 밀어낼 수 있었네요. 2월 8일 수요일에 열리는 여자부 경기부터 미리 살펴봅니다. 봄배구를 향해 갈 길 바쁜 두 팀이 만나게 되는데요. IBK기업은행과 KGC인삼공사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IBK기업은행은 직전 경기 내주긴 했지만 또 김희진 선수의 활약이 좀 반가웠었는데 좀 공격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IBK기업은행이 그 시즌 시작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그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아포지 스파이커의 그 포지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최근 경기 김진 선수 경기 봤을 때는 지금 그날도 1, 2세트는 뭐 늘 그랬고 네. 마지막에 몇 개의 그 공격이 사실 김진 선수가 한참 좋았을 때 공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작과 마무리까지 이어갈 수 있는 김진 선수의 그 공격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어쨌든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경기에서 어쨌든 승점을 최대한 챙겨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학영 세타가
지난해 시작해서 올 시즌의 모든 경기를 제1세터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주도적인 좀 플레이를 하면 좀 어떨까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터는 특히 어떤 그 심장이 좀 커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네.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아무래도 플레이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거는 지난 경기 신현경 선수가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 신현경 선수가 가장 그 장점은 어떤 뭐 좋은 디그와 좋은 그 리시브도 있지만 시야가 넓잖아요. 경기 흐름을 읽어가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그 경기를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에 맞서는 KGC 인삼공사도 최근 연패로 조금 주춤합니다. 연패도 연패인데 2경기 연속 좀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떻게 좀 바꿔놔야 될까요? 경기를 잘하고 사실 20점 이후 가장 중요할 때 사실 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계속 세트를 놓치고 또 세트를 놓치면서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또 경기를 놓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20점 이후의 해결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세타도 물론 잘 올리는 것도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누군가는 팀의 에이스의 역할을 그 순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치면서 너무 아쉬운 경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 때 해결사의 역할을 잘 찾고 또 찾았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주는 그런 마무리가 돼줘야 되겠고요. 또 서브 공략을 잘하면서 우리의 그 높은 브로킹이 충분히 득점과 연결시키고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유효 브로킹과 연결시키면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자 배구 경기 결과로 선두 경쟁이 정말 치열해진 가운데 그 전부터 이 3위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이 두 팀의 경기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는 연패 탈출이 시급한 두 팀이죠. OK금융그룹과 우리카드가 맞대결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나 OK금융그룹은 4연패와 함께 5위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분위기 좀 빠르게 바꿔내야 해요. 한국전력이 빠르게 추격을 하면서 OK금융그룹은 또 반대로 이제 하락세를 겪었죠. 그래서 순위까지 떨어졌는데 이대로면 정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근소하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연패를 반드시 끊고 가야 본패고 희망을 좀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 뒷심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OK금융그룹은 경기 중에도 뒷심이 좀 부족하고요.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뒷심도 부족한 이런 게 좀 고질병이 되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좀 빨리 회복을 해야겠고 최근에 경기를 보면 이제 이민규 선수와 돌아오면서 레오 선수와의 호흡은 괜찮습니다. 레오 선수의 공격력을 살려주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국내 윙스파이크들이거든요. 차지환이라든지 박승수라든지 손명근이라든지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살아나야 되는데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 더 국내 선수를 찾을 수 있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오 선수가 경기 후반으로 가면 좀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국내 선수들도 좀 적절하게 활용해주는 이민규 선수의 경기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우리카드도 분위기 반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좀 공격 부분에서 좀 활로를 찾을 필요도 있고 또 직전 경기 또 완패의 분위기를 또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승점 차가 몇 점 나지 않아서요. 이 경기에서 패하면 순식간에 5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하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아가메즈 선수가 조금 기복이 있죠. 경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어서 아마 신수철 감독은 이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텐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아가메즈 선수가 무조건 잘해줘야 연패를 끊을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제 목소리 기본은 해줘야 국내 선수들도 이제 힘을 받으면서 잘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다행인 것은 그나마 OK금융을 상대로 강합니다. 올 시즌 4전 전승이거든요. 분명히 상성에서는 앞선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가메즈 선수가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서 관건이고 여기에 나경무, 김지현 이 두 윙스파이커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어쨌든 나경무 선수는 굉장히 기복 없이 잘해주잖아요. 김지현 선수가 한 자리를 또 얼마나 잘 끌어갈 수 있느냐 이게 또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나란히 위기 속에 놓여 있는 두 팀의 경기인데요. 또 어느 팀이 또 위기를 극복해내면서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 남자부 경기도 참 궁금해집니다. 자, 내일 경기도 이 치열한 순위 경쟁의 중심에 있는 팀 간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2월 8일 수요일 열리는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